오늘은 제가 5권의 책을 추천하고 그 책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4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대표이자 또 실무자이기도 해요.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좋아하게 된 계기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계발, 경영, 마케팅, 브랜딩 뭐 이런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거의 한 수백 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는 그 내용이 거기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5권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 브랜딩을 하시는 분, 세일즈를 하시는 분 등등 모두에게 필요한 책들이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끝판왕이라고 이제 제가 칭찬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다시 재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5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만 제가 처음 오늘 읽을 거고요. 그 책은 제가 너무 막 강력 추천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5권 중에서 이 4권은 2번 이상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읽을 거고 읽는 순서도 있습니다.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대로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The One Thing입니다. 제가 이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2번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이 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구입을 했고 60만 부 기념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책 표지가 나왔더라고요. 노란색이 막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 책을 읽을 거고요. 두 번째 책은 바로 10개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제가 그때 부키에서 협찬으로 받았던 책이에요. 증정 써져 있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이건 인생책이다. 이거는 정말 꼭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엄청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운동력을 줬던 책이거든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세 번째 책은 5권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바로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지금 이 책도 이렇게 인덱스가 많이 처리를 해놨죠. 이 책은 제가 다 2번은 못 읽고 1번 반을 읽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권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뇌 과학을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판매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고객의 뇌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3번째로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읽을 책은 바로 마케팅 설계자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해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왜 이렇게 2권으로 나눠져 있냐? 교보문고에서 분철이라고 했나? 아무튼 교보문고에서 책을 살 때 이렇게 그냥 종이책으로 할지 아니면은 학습지처럼 이렇게 나눠서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꽤 두껍거든요. 꽤 두꺼운데 처음에 좀 읽어보고 이거는 진짜 막 글로 쓰면서 공부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고 진짜 무슨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게 총 시리즈로 3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리즈 중에서 마케팅 설계자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다른 2권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주는데 단순하게 어떤 기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번에 새롭게 구입을 했던 책이거든요. 이유미 작가님의 카피 쓰는 법. 이 작가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광고에서 이유미 작가님이랑 함께 이제 카피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문제집? 뭐 이런 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우선은 바로 이제 그런 학습지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 책을 구매를 해봤고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읽는 것도
빨리 읽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5권의 책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런 류의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고 그 중에서도 이 책만 읽어도 나머지 책은 읽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책을 읽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읽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적용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해요. 이 순서대로 저는 읽을 거고요. 왜 이 책을 이 순서대로 읽기로 했는지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재독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띵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2번 읽어본 책이기도 하고 또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275페이지 정도? 그래서 후다닥 이렇게 읽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딱 단 하나예요. 책 제목처럼.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올인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멀티태스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잘하거나 뭐 결과가 좋거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면서 다른 모든 일들이 그냥 쉽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바로 단 하나의 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부터 뭐 A, B, C 이 3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내가 올인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을 때 B 일을 하면은 A랑 C가 그냥 쉽게 해결이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굳이 A랑 C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바로 단 한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고요. 대신에 그 한 가지 일을 찾았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 책에서는 191페이지에 이렇게 총 2, 4, 6, 7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최종의 목표.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뭐 큰 맥락을 짜고 그 다음에 작게 이 질문들을 해가면서 목표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우리는 그리고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책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책을 읽었다고 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가지 질문을 지금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Life feels good, life feels great, life feels good, life feels great today. Life feels good, life feels great, life feels good, life feels great today. Today.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today. Today. Just hoping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10배의 법칙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결국에 말하는 건 뭐냐면요. 10배 이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래 하던 일에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라. 결국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원띵 책을 읽고 이 10배의 법칙 책을 읽으라고 했냐면, 원띵에서는 내가 정말 올인해서 집중해서 할 한 가지의 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일, 일주일간 할 일, 한 달간 할 일들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해서는 어떤 일이든 최선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 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 1시간 동안 책을 읽기로 했다, 혹은 5개의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10을 해서 콘텐츠를 5개가 아니라 50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업하고 그거에 10배 이상의 노력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저자가 했던 거를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169페이지를 소개할게요. 나는 소셜미디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에 2번 포스팅했다. 당시에는 내가 작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홍보 이메일을 보냈는데 수신 거부 요청이 잇따랐다. 동료들은 이메일 발송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게시물을 평소보다 10배 더 많이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한 달에 8번이겠죠?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보내도록 지시했고, 나는 트위터에 댓글을 개인적으로 하루에 48번을 달았다. 이렇게 이 사람은 10배 이상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1개씩 생산을 하자 해서 총 5개, 일주일 5개를 만들자라고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이 10배 법칙대로라면 5개, 5 곱하기 10 해서 일주일에 50개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 더 빠르게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개는 진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 다음 책 읽어볼게요. You say you wanna make it happen. You know what I want. Don't try to fight the heavens. Good girls aren't the one. I'm a flower and it bloom like a shower you love. You can keep the keys to your dreams. Say the magic word, you know I'm all yours. This love is a fate left unborn. 어제 이 책을 다 읽었고요. I love the way you take it slow. You make this light inside me glow.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me. Saturate me when I'm gray until all my colors show. I get lost in those hazy eyes. I'm in love with these lazy nights. So maybe we can stay back, lay back here and enjoy the ride. I don't wanna feel the night. I just wanna chill under the northern lights with you, with you. I'll do whatever you want me to do. Sadie, you save me, keep me from floating away. Blue dream, baby, you leave me with nothing to save us. Sadie,
chilling